자, 이제 2강 들어갑니다. 논이야기. 이제 본문인 거야. 이제 개괄 들었고. 자, 작품 선정 이유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광복 직후의 과도기적 사회상이니까 이거 알지? 1945년 광복, 1950년 요때 5년 동안 미 군정이면서도 그리고 좌우익의 대립이 엄청 심했던 과도기적 사회상을 채만식 특유의 해학적 문체, 그러니까 풍자와 해학 다 있으니까 내가 풍자 해학을 내가 무슨 미라고 했었지? 골개미라고 했다는 문학 개념어. 풍자와 해학을 골개미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라고 그랬고, 구한말부터 구한말, 그러니까 그 한태수부터 광복 직후의 농촌 형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주인공 한덕문의 심정에 공감하거나 그를 비판하며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정 이건 이제 독자 쪽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어쩌고 수 없다, 어처구니 없다는 공감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 감상해보자. 됐고, 네, 줄거리 간다.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덕문이 아니라 한덕문의 아버지가 부지런했고 한덕문은 술과 노름, 그러니까 한태수. 10서마지기와 7마지기 두 자리 논을 장만한다. 장만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만을 했는데 고을 원님이니까 사또야, 사또. 한덕문의 아버지에게 동학 잔당에 가담하겠다는 누명을 씌우고 했으니까 가렴주구와 관련된 시조들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옥에서 풀어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뭐 했어? 내가 선생님이 4대 특강에서 시조는 미리미리 알아둬라. 시조는 미리미리 알아둬라라고 했어. 항상 4대 특강에서 사설 시조 특히 미리미리 알아둬라. 사설 시조. 자, 이거 꼭 이거에다가 뭐 사설 시조 이런 것들 널 꼭 들어야 된단다. 뭐 이것만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문학 내시는 분명히 선생님의 4대 특강 문법, 문학 개념어, 고전시, 현대시 다 알고 그 다음에 내신이라고 우리 국기원 애들 맨날 얘기했지. 평촌, 부천. 자, 10서마지 논을 빼앗는다. 이후 경술련이 되자 한일 합방인 거지. 한일 합방, 경술국치라고 한다. 그래서 경술 나라의 치욕. 그래서 경술국치 1910년 나라 뺏긴 거.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간다. 근데 그럼 원래 이제 일본이 나쁘고 일본 일제 시기가 나쁘고 구한말은 그나마 좋았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주인공에게는 구한말도 안 좋았고 일제 강점기가 훨씬 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둘 다 안 좋았고 그런데 광복 직후도 안 좋다. 세 시기 모두 다 안 좋다. 이게 주제야. 자, 우리 인물 보자. 한덕문. 평면적 인물이라는 건 성격 변화가 없다는 뜻인 거야. 평면적 인물의 다른 말이 뭐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지. 입체적 인물은 처음의 성격에서 바뀌는 건데 여기 나온 한덕문은 평면이야. 그러니까 평면적이니까 어떤 평면이야?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고 편협한 국가 간 소시민적 인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평면처럼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면적 인물이다라는 거. 그러면 아니면 또 뭐야? 이런 성격을 가진 전형적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 인물. 되니? 됐고. 자,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토지 문제 뜻 뭐야? 논은 뭐야? 땅. 사회 부조리 비판하면서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의 가치가 뭐니? 의의가 뭐니? 백성, 시민 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의의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비판이 채만식 특유의 해악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간다. 자,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직접 제시. 원통이 다른 사람들은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길 때 한생원, 한덕문은 극간놈의 나라 시원히 잘 망했지. 이게 뭔 개소리야 라는 거지. 이게 지금 요거는 간접 제시지. 무슨 심리를 드러내잖아. 뭐에 대한 심리?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하고 있다라는 거. 팽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 이거 광복인 거야? 나라 망한 거야? 나라 망했으니까 1910년도에 망했으면 원통해야 되는데 극간노래는 나와. 자, 시원이 그러니까 방언이야, 방언. 시원이야, 시원이. 근데 시언이라고 했으니까 사투리 방언. 잘 망했지. 자, 왜? 얘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삐딱선타는 거야? 구한말에 뭐다? 자기 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 잔당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열쇠 맞이기를 뺏기는 걸 봤거든. 하니까
그런 놈의 나라는 시원히 망하길 잘했지 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야. 팽배하다라는 거. 자, 아까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이라고 했었어. 작품 바뀌고 객관적이라는 단어는 관찰자니까 반대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객관적이란 말은 관찰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는 전지적이니까 객관적이 어울리지 않는다. 시점이야. 자, 요 대사에 담긴 심리.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소설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심리. 안에 내면 기가 심리를 이해하는 거. 대사나 행동, 표정에서 우리는 심리 파악하는 걸 이해력이라고 한다. 한세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있어야 할 욕이란 것도 아니었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생원의 심리를 얘기해주고 있으니 여길 봐서라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요 구절을 봐더라도.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하여 이건 언제야? 1945년 선뻑, 곧바로.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선뻑. 이 당시에 많이 썼던 단어겠지.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그렇죠? 그래서 선뻑, 곧바로 감격 잃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이제 사물이치가 당연한. 그러니까 뭐야? 광복이 이게 아주 나쁜 놈이네. 경술국시 됐을 때는 잘 망했다 이러고 있고, 해방이 됐을 때는 에이 해방이 돼 뭐가 기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반대야, 반대. 선뻑, 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도 잘못을 했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한덕문 인간도 비판의 대상. 그래서 채만식은 비판의 대가, 나라도 비판, 거기 있는 인물도 비판하는 게 채만식의 특징. 자, 논 수무맞이기에서 열서맞이를 빼앗기고 나니, 이거 언제야? 이거 지금 구한말. 그러니까 자기가 뺏겼어, 자기 아버지가 뺏겼어, 자기 아버지가 뺏겼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조심한다.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조심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 대충 그냥 뭐 쉽네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뺏겨는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논이나 겨우 7마디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언제? 이건 일제시대 때. 생계 유지로는 7마디기는 어림도 없었다. 할 일 없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빌리는 논밭이가 남의 세토인가 소작인이 되어 세토를 얻어 그 보충을 하였다. 그러니까 7마지기에다가 세토를 얻어서 또 한 번 더 일한 거예요. 투잡된 거야, 투잡. 자기 7마지기 나오는 소출 갖고는 얼마 안 되니 남는 시간에 딴짓 가가지고 일해주고서는 또 받아야 그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남의 세토라면 도지는 뭐 이자를 내는 벼니까 남의 세토라면 뭐 10가마니가 나왔으면 한 7, 8가마니는 주인한테 줘야 돼. 나는 겨우 2, 3가마니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도지를 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자로 내는 벼야. 그러니까 벼를 추수했으니까 벼로 갚는 거지. 벼로 해서 팔아가지고 돈 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벼를 추수해서 10가마니 나왔으면 7가마니는 원주인한테 도지로 주고 남은 걸 가져가는 거니까 또 얼마 되지 않는다. 힘은 내 논을 칠 때 마찬가지로 들면서 당신 내 논 7마지기 할 때와 세토할 때랑 똑같이 드는데도 가을에 가서는 차지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었다. 내 거는 남아있겠지만 세토 얻으면 뭐 다 뺏겨 도지로 줘야 되는 거니까 별로 안 돼.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도 없었어. 안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이리하여 한생원 내는 뭐야 이게? 한생원 가족은 이렇게 가는 거지.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가난한 소장이었다.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하니까 조선시대 혹은 구한말 일제시대 전까지 그냥 가난한 소장농으로 살았다. 왜냐하면 세토를 해도 얼마 안 나오지만 그 세토조차 안 하면 굶어 죽기에 세토를 했다. 그러니 소장농이다. 세토를 했으니 소장농이다. 경술년 1910년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에서 그때도 가난한 소장농이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지금. 구한말도 소장농, 가난한 소장농. 근데 웃긴 건 광복 이후에는 내 땅 찾았다라고 했더니 그때도 소장농, 끝까지 소장농.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에 개잡기라는 거 풍유법이라고 한다. 속담을 쓴 건 풍유라고 한다. 풍유. 그래서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는 건 남의 불에 그냥 남의 불 킨 거 같고 보이니까 계좌번네 이렇게 그냥 남이 뭐 한 걸로 내가 얻는 거 어부지리라고 하지 이거. 이런 거 뭐라 그래? 어부지리로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문학 개념으로는 풍유법이라고 하고 자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관습적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도 똑같은 거야. 문학 개념의 이런 것들은 관습적 혹은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속담이라든지 격언 이런 것들을 관습적 관용적 표현이 이렇게 문학 개념으로 있을 수 있다. 남의 불에 개잡기로 남의 덕에 남의 누구야 이거 남의 덕 누구야 이거 미국 일본 원자 폭탄 남의 덕 그러니까 남의 불이 누구야 이거 미국이야 이거 미국 덕분에 개잡기 뭐야 우리나라 광복됐네 우리나라 광복되었네 이런 뜻이지. 찾긴 하였다마지만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한국 말년 그러니까 구한말의 나라만을 여기면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소장농이기는 일반일 것이라고 한생어는 생각하던 것이었다 했으니까 나라를 되찾은 현재 상황이야.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나라를 되찾은 걸로 된 거야. 되찾았는데도 아버지가 땅을 빼앗던 구한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광복이 되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는데도 구한말 때나 벗어난 이후에나 똑같다. 일본이 항복하던 바로 전에 3, 4년에 공출이야 징용이 하면서 이게 언제냐면 공출 징용 일본이 원래 뺏어갔는데 1945년에 2, 3년 전이니까 1942년 정도 이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극에 달할 때고 이때가 이제 일본이 미국이 참전하고 막 진주만 공습하고 이런 거 알지? 비행기 삐용 항공모함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일본이 더 군수물자가 없으니까 더 뺏어간 그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시기란 뜻인 거야. 일본이 막 지네가 전 세계에서 지고 있으니까는 한국에 와가지고 공용, 징용, 공출 막 더 막 가마솥, 쇠는 다 가져가고 막 이랬던 거야. 그때가 최고조지 최고조. 일제 핍박이 최고조였던 시기야. 징용이 하면서 벼랑간 군색화가 벼란이 생겼던 것이지. 이때가 이제 일본이 가장 좀 안 좋았던 것이지. 그럼 뭐 이제 1920년대, 30년대나 이때는 좀 일본이 좀 괜찮았니?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백성 사는 것이 경술년 이전 구한말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백성 살 적보다도 별량 못할 것이 없었다? 못할 것이 없었다? 이거 이중부정이야? 이중부정이 뭐라는 거야? 그때는 별발 다를 게 없었다. 그러니까 구한말과 일제시대가 비슷하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일제시대 중에서 1945년에 2, 3년 전인 1942년에 걔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한테 밀리니까 공용하고 막 공출하고 징용 끌려간 건 조금 그때 빼고는 36년 중에 2, 3년만 빼고 한 32, 3년은 구한말하고 별다르게 없어.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보다 별량 못할 것이 없었다. 그냥 똑같았다. 라는 뜻이야.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이나 그러니까 도지를 줘야 되는 거니까 도지를 절반 50% 이상을 주는 거지 지금. 물고 그 나머지를 천신 얻을 수 있는 가난 소작이여 순사나 1인 뭐 시대상 알 수 있는 단어지 이거. 시대상 알 수 있는 거 뭐 경무 뭐 주재소 이런 게 이제 일제시대 경찰서를 주재소라고 하는 것도 일제시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단어 주재소. 면석이들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냐 더할 것도 없었다. 못할 것도 없었다. 누가? 그냥 구한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이 돼도 일본 놈들이나 뭐 누가 이거 구한말에 그때 원님 즉 누구 탐관오리나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원님이잖아 이거. 이놈이 피를 빨아먹나 얘네가 피를 빨아먹나 똑같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게 선법, 곧바로, 의당한, 이치의 결, 세토, 도지, 천신하는. 자 어때? 어휘가 지금 쓰는 어휘랑은 조금 많이 다른 어휘가 좀 있어. 그래서 약간의 옛날스러운 어휘라서 약간의 이것도 예스러운 문체라고도 볼 수 있어. 예스러운 게 뭐냐면 옛날스러운. 그러니까 1940, 50년대 것도 벌써부터 야, 몇 년 전이야 이거 지금 2020년. 1940, 50년?
몇 년 전이야, 이거? 계산이 안 돼, 왜 이거? 100년? 70년 전? 그치? 그때 어휘들이, 그래도 자, 선법, 곧바로 의당한, 사물의 이치가 그러한 의당하십니다. 세토, 새로 바치는 논밭을 세토라고 하고, 주는 걸 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시는 오랜만에 차례가 돌아와 얻을 수 있는, 오랜만에 차례가 돌아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천신이 어디 있었지? 이 천신하는 그 나머지를 간신히 얻는 뭐 이런 뜻인 거겠지. 오랜만에 나한테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의미니까 천신하는 이렇게 쓴 거야. 다 주고 나서 오랜만에 나한테 조금 먹일감이 남는 천신하는. 그러니까 세토, 도지, 의당한 선법. 자,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가난한 농투성이는 농부를 낮잡아 보는 걸 농투성이라고 한단다. 가 느닷없이 부자 장자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아전 토반이나 일곱론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논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거야.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국가가 해방이 되더라도 똑같이 일본 놈들처럼 피 빨아먹는 놈은 생길 것이요. 자, 때 빼앗기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다. 독립에 대한 냉소적. 그래서 냉소적 태도는 누가 있는 거야? 한덕무늬가 나라, 국가에 대해서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까짓 거 빼봤자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음.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 냉소적 태도. 알지?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아전은 사또에 있는 거고, 토반은 그 동네, 그 고을에 있었던 토착이고, 약간 좀 권세 좀 있는 애고, 원은 원님이고, 그러니까 이거 다 누구겠어? 권력자들. 그 동네의 권력자, 조선인 권력자들, 원, 토반,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라는 건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야. 쪽쪽쪽 빨아먹는 거. 우리 구한말에 우리 아버지가 뺏겼었지. 열쇠 맞이기를.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셈이 납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납세는 별놈의 항목으로 납세 빼가면서 백성은 추구해 보른 채라고 나라를 살아보았다라는 거 구한말 조선. 이건 구한말 조선의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는 일제강점기 3인데 이게 똑같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래 봐라. 구한말이 1번 시기, 일제강점 2번 시기면 원래 세 번째 시기는 언제야? 이게 이제 광복 이후. 요때 얘가 잠깐 착각해서 기뻤었지. 그지? 신났었지. 왜? 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잠깐의 희망 고문. 하지만 그것도 아니어서 이때도 과연 아니구나라고 넘어가는데 일단 두 시기가 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다. 천하 오랑캐 이건 일본이냐 일본 1인들. 애비 아저씨 맞담짓 하는 거 일본이야 일본. 아주 그냥 저급하다라는 거지. 남매 간의 혼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뱀을 먹는 외인들이. 우리나라는 뱀 안 먹었나? 외인들 하니까 이렇게 이만큼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묘사하는 거야.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다가 개도에 대접하고 공출 내어라 징역 나가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뒷거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너희끼리 막 사고팔고 하지 마라. 일본이 우리나라다. 일본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본 속국으로 만든 거지. 난 일본 백성이다. 일본어 써라 막 이런 많은 거.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시키고 약간 요때도 애국이 좀 있는 거야? 요때 좀 애국심이 있는 거야? 그럴 마음이 없대. 아무리 일본이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어도 일본어 쓰는 것도 싫고 일본 옷 입는 것도 싫고 일본어로 변발하는 것도 싫고 그것도 약간의 애국심이 있는 거야?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이것도 불만이었다. 하니까 일제강점기도 불만이었다. 일본 놈을 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지. 일제에서만 아부한 것도 아니야. 일본 자체도 안 좋았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주제야. 나라 비판의 대상.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일본이었건
백성의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 유익하고 고마운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요거. 유익하고 고마운 것도 조금도 물건이 나라를 갖고 이제 물건이래. 물건 취급하는 거야, 나라를. 이때 어울리는 속담이 뭐라고?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내신 문제 나왔던 거야? 끈이 떨어진 뒤움박이라는 건 물 깃는 거니까 끈 떨어졌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끈이 붙어 있어야 효용 가치가 있는 뒤움박인데 끈이 떨어졌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래. 물건. 나라한테 얼마나 나라를 냉소적으로 업신여기면 여기서도 나라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한덕문이 보이는 거지. 냉소. 그 다음 따라서 앞으로는 세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고 그냥 실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냉소.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 논은 이야기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긴장감을 유발하지. 왜? 논을 뺏기는 것도 긴장감 유발이고 그 논이 내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저놈이 가져가려고 하네. 나가 뺏어가네. 영남이가 다 뒤로 빼가네. 이런 것들. 자, 광복이 되었어도 달라질 것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한덕문이다라는 거. 중간 부분 줄거리. 자, 20분 정도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3강으로 가가지고 짧게 가는 거야. 뭐 30분도 아니고 짧게 하니까 인출하고 약간 정리하고 그다음에 필기하고 다음 조금 쉬었다가 바로 들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에서 만나자.